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그러면 50억만 벌자님, 야 50억만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이어도 더 좋죠. 대한광통신입니다. 1,820원 매수가의 비중은 한 30%입니다. 제가요,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재료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수한 이유는 뚜렷하고요. 그리고 손실난 지금 퍼센테이지도 뚜렷합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또 마냥 지켜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갈아타기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그쵸.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갈아타기 못 하거든요.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라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계속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러다 살짝 반등 줄 때 이럴 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재료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걸 볼 거면 사실 대한광통신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목적성을 따졌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뭐 네옴시티 재건 인프라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저는 대한광통신보다는 그 재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의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섹터라든지 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료에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요. 그 다른 섹터가 뭐냐면 이제 건설기계 쪽이죠. 재건이라든지 뭐 대모, 해인, 뭐 많은 종목들이 히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 이슈를 보시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종목들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제가 현대 에버다임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단기간에 한번 수급을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도 한 종목 준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정말 괜찮은 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그 종목까지 한번 노란 톡방에서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광통신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목적성과 종목이 완전히 제대로 일치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좀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뜨개질 공방에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수 하는 데를 가시는 느낌? 아니면은 이제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실 뽑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실 뽑는 거랑 뭐 뜨개질이랑 관련이야 있겠지만 제대로 내가 그 뜨개질하는 실력을 늘리실 거면 뜨개질 교육을 해주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노출이 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한광통신은 물론 이제 영향을 받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크게 무너졌던 자리, 직전 최저가 수준을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2주에서 이제 한 달 안에 현재 제가 그어드린 구간 있죠? 이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됐던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좀 종목 교체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추세가 깨졌을 때 좀 과하게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좀 더 이제 급락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 지금 표시해드린 가격대가 이제 1,38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1,2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1,280원 가격대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좀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하시면 종목 교체를 좀 고려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1280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 그때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방향성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수익 실현하겠다 님의 사연이에요. TYM 8,800원 매수가 비중은 25%입니다. 저 지금 손실 마이너스 40%예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있는 종목이고 비중 한 25% 담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3년 내로 무인 농사가 가능해진대요. 자율주행 농기계에 네. 시작을 이제 박차를 가했다. 네. 그 종목이 또 그런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수확량도 많고 좋지 않을까. 그러나 또 네. 반대적으로는 그러면 또 이제 인력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네, 이 종목은 그렇죠. 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청년들이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될까? 사실 좀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결국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쪽은 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AI 자율주행 이런 쪽이 다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이제 측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TYM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연재해 그리고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 곡물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파묘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섹터들도 부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같이 또 부각을 받는 종목이니만큼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 구간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지수 무너지면서 더 과하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또 최근에 액면병합과 무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주가를 털어내는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최근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권리락 이제 액면병합 한 다음에 무중이 이제 끝난 이후에 여기서 말아올리는 시점에 한번 추매를 시도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이제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라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부근 혹은 그 위로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들어 올릴 때 일봉상으로 한번 추매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기준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부터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금리가 이제 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지금 일봉상 추세를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업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 너무 이제 심려하지 말고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홀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프로님도 TYM 들고 계시는데 잘 한번 공략할 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초롱초롱 어피츠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19,500원 매수가 비중은 20%예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났던 종목도 있는데 뭐 수소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제주바람으로 청정 수소 생산을 본격화하겠다. 뭐 수소하면 사실은 수소 같은 남자 단타장의 전문가님 아니었습니까? 암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소 같은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수소 이슈도 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관련된 또 맞아요. 사업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기차가 이슈가 된 것도 다들 이제 친환경. 이 친환경 키워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친환경 이슈랑도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원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탈원전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다시금 이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유가를 오래 돈벌이로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원유를.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을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이랑도 접목되는 게 또 수소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 투자로 저는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셨다면 그대로 좀 장기로 보셔야 되고 다만 좀 생각보다 길게 보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너무 이제 좀 오래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종목이다. 근데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수혜를 노린다라고 하면 전 로봇이라고 보고 이쪽은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슈가 나온 게 없고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올 거는 알고 있지만 계속 좀 기다림으로써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시간을 좀 투자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추세 깨지면 나는 좀 물량을 줄이겠다 하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12,500원 가격대에 작년 이제 그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12,500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을 전량 손절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을 시켜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애초에 나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고 그렇게 가져갈 의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추세가 깨지더라도 그대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조언을 드릴게요. 장기 투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는 시청자분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써닝님의 사연입니다. 써닝님이네요. 위지트 1,590원 비중 10%예요 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사신 지 좀 된 것 같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암호화폐 들썩이면 상한가 같지만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야, 이거 한 두세 번 더 상한가 가야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런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큰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강심장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거 할 바엔 그냥 그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저는 더 다이렉트가 낫다라고 낫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이제 종목을 투자하셨으니까 애초에 이제 변동폭 자체가 크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 테마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가치 투자 개념이 많이 약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슈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급등 랠리를 보여줄 때 내일 아마 갭을 띄울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남은 잔량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그 이슈에 발맞춰가지고 빠르게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고액으로는 절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시라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잘 조언에 맞게끔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냥냥님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요. 229,000원. 우리 단타장애 전문가님 사진을 우리 50억 벌자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셨어요. 이야. 많은 인증샷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복귀하셔가지고 이런 사진 귀해요. 네이버고요. 229,000원 비중 5%. 본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지금 높은 가격대로 샀기 때문에 손실권에 있으니까 조금 나는 탈출하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보면 거의 뭐 5% 가깝게 올라갔으니까 전문가님 네. 열심히 하면 좀 그래도 본전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게 너무 이제 좀 꼭지에서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새 카카오 안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기사만 나오고요. 주가 떨어질 땐 자꾸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그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기는 한데 사실 증시가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과하게 올라간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랑 거의 좀 짝꿍 수준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같은 종목 같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고점 찍을 때 카카오랑 같이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하락을 보여줬는데 저는 다시금 또 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는 좀 설 자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다음 상승장 때는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좀 천대시해왔던 좀 소외받고 있던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조선이나 건설기계,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 때는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까지 많이 올라오게 해주었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 시장이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좀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돈이 대부분이 이런 그 인프라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인프라 쪽으로 돈이 많이 안 쏠렸습니다.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만한 판이 안 깔렸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 판이 깔렸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불경기가 왔었는데 그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썼던 카드가 바로 이제 금융정책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데 지금 또 불경기가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금리를 다시 낮추는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러질 못해요. 왜냐면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경기를 해결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금융정책입니다. 금리 정책인데 돈을 푸는 거죠. 금리를 낮추거나.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사실 금리정책은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건데 이제 재정정책은 거의 그 정부 쪽에서 많이 힘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랑 한국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힘을 써줘서 경기를 살렸다면 코로나 때는 이번에는 정부가 나설 때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중동의 네옴시티, 그다음에 전쟁 이후의 재건까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재정 정책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어디 갑니까? 중동 가서 지금 수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프라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것 같지만 돈의 흐름이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네이버는 좀 과거의 돈의 흐름을 맛본 종목 중에 하나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를 제가 2017년도에 여러분들 집까지는 아니고 차는 파셔도 된다. 차 팔고 카카오 찍어라. 제가 코스닥 150일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코스피가 있죠. 저는 이제는 좀 찍을 만한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5만 원 손절가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인프라 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인프라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샵 3772번 단타장인 보내주세요.